네,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자기의 인생을 저는 이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이거 하면서 사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제가 저질렀던 많은 실수들이 이제 떠오르죠. 네, 그래서 정말 정말 살 줄은 아는데 팔 줄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8가지 원칙. 이거는 정말 이서부화의 자기가 자기를 계속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많이 놓치죠. 그러니까 분명히 감은 왔는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런 야지, 야지. 거기에 그냥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지나고 난다면은 이제 뭐 마치 자기가 도인이나 된 것처럼 속쓰린 마음을 달래는 그런 걸 많이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인은 이제는 뭐 대세가 될 거고 2차 상승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바람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아, 집단 심리로 나타나고 그 집단 심리 중에서도 거래량, 판사는 판결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투자자는 매도 매수 행위로서 자기 의견을 말할 뿐이지 말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건 정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거래량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줄을 아는데 팔 줄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저지른 8가지 원칙은 원래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책에서는 매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8가지 원칙으로 돼 있고요. 첫 번째가 세금 때문에 매도를 주저하면 안 된다. 혹은 세금 때문에 매도.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 날 저희 집 아이가 뭐 2022년부터 뭐 코인에 세금 매긴다고 다 팔더라고요. 3분의 1 정도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제가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샀죠. 제가 가진 돈으로 그 녀석이 파는 시장에다 팔길래 이제 저도 샀는데 세금은 무시하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세금 때문에 매도를 주저하면 안 된다. 이건 완전히 주객이 완전히 바뀐 경우다. 투자자들은 세금을 많이 모는 것이 싫어서 주식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제 2025년부터는 그러는 사이에 주가는 폭락하고 쌓아 놓았던 이익도 대부분 잃고 만다. 그러나 하락이 시작되었어도 빨리 팔기만 한다면 세금을 내고도 이윤을 남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으로 다른 주식이나 코인을 사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실화를 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1978년 투자 세미나에서 나는 주가가 많이 오른 카지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빨리 팔라고 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한 투자자가 다가와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리조트 인터내셔널 이 주식을 수천 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얘기할 당시 주가는 65불이었다. 여기였죠? 65불 완전히 뭐 여기 피크에서 얘기한 거네, 그죠? 65불이었다. 65불이었고 70불이 최고가였으므로 나는 그가 최대 5포인트의 손실을 보았으리라고 짐작했다. 이 사람이 70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60달러에서 65달러니까 그냥 한 뭐 5% 손해 받겠네.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너무 당황해 하지 마세요. 뭐 손실이 얼마 안 되니까 다른 종목에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서 있고 정점 너무 이제 많이 벌어졌고 그 대신 상보 강도는 떨어지고 있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도 보면은 이 30주 이동평균선이 올랐다고 해서 괜찮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괜찮을 거야 해서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여기서 너무 벌어지면 팔았다가 사더라도 팔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 대답은 난 손해를 입은 건 아니에요. 그 주식 20달러에 매수했으니까요. 바닥에서 산 걸. 20달러에 매수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팔게 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라는 거죠. 종합소득세 이런 것도 들어가서 그런지 아무튼 너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아니 세금은 누구나 다 내고 있고 주식거래에 따르는 세금은 일종의 사업 경비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그 사람을 또 투자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하고 또 얘기를 하길래 1년 전 기억이 나서 그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리조트 인터내셔널 팔았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아니요. 그냥 뭐 다시 주가가 20달러로 떨어졌어요. 1년 후니까 여기죠. 2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뭐 이제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죠. 아, 정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 편해야지 돈 버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신경 쓸 일 다시 20불 됐으니까 번 것도 없고 뭐 똔똔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이와 같은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단 주식이나 코인이 하락세로 들어가면 이익을 받건 손해를 받건 세금이 얼마가 됐건 그 주식이나 코인은 빠이빠이 해야 된다. 시장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투자자는 시장이 되어라. 마켓이 되어라. 그래서 스스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시장에 따라서 순응해라. 이런 뭐 세금 때문에 빨리 팔아서 손해를 본 저희 아들 기회 손실이죠.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저희 아들도 있고 또 이 세금이 뭐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는 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배당금 많이 주는 주식이라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약세에 들어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참으로 많다. 미안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1987년 로체스터 가스 전기는 몇 포인트 하락하더니 곧이어 급격히 떨어져 그해 배당금 전액과 그 이상까지 쓸어가 버렸다. 여기서 몇 포인트 하락하더니 30주 이동평균선 따라서 가더니 떨어지더니 그냥 곤두박질 쳤다. 요즘 테슬라처럼 그러네요. 투자자들이 무작정 끌어안고 잘 팔지 않으려는 주식은 보통 이윤을 많이 남기는 공공시설 관련 종목이다. 이런 주식이 2단계까지 있다 그러면은 2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보유해도 좋다. 이런 주식은 급상승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공공재는 그렇죠. 이런 주식은 그렇지만 수익은 은행 이자 5.5%보다는 확실히 높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4단계로 들어가면 이건 나쁜 거다. 만약에 10% 이윤을 얻고 배당금으로 하락으로 20% 손해를 입었다면 수익은 없는 것이다. 이건 약과고 더 나쁠 수도 있다. 하락하는 주가는 그 기업의 장래가 밝지 않다는 신호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칫하면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추락하는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며 이 교훈을 배운다. 아이고, 제가 그렇습니다. 코인에서도 주식에서도 매도 이게 그러니까 정으로 주식이나 코인도 오래 갖고 있으면 정들어요. 고집도 생겨요. 그러나 마켓이 되십시오. 시장이 되십시오. 철저하게 시장이 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상승하는 장이 오면 정말 마켓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죄송합니다. 찬바람을 쐈더니 저평가되었다고 많이 내렸다고 사도 좋은 건 아니다. 퍼 같은 게 있죠. 1주당 수익률이죠. 수익 대비 가격이죠. 그러니까 주식 한 주가 벌어들인 수익이죠. 코인은 이런 거 없습니다. 주가가 최고치로 오른 주식도 가끔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날 때가 있다. 퍼가 낮게 나타날 때가 있다. 이런 주식은 종종 하락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퍼가 낮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시장에서 배수를 많이 안 주네 이런 거죠. 가령 같은 자동차 회사라도 테슬라 같은 것은 배수를 많이 줬었고 현대차 같은 것은 전통차는 안 줬었잖아요. 미래 시장은 항상 미래 수익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퍼는 높아지겠지만 이미 이윤을 남기고 팔기에는 너무 늦다. 그런데 퍼가 낮은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다.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체이스 맨하탄 은행 같은 경우다. 체이스 맨하탄 은행은 바로 이런 거예요. 1986년 주가가 50불에 가까워 왔을 때 여기죠. 50불에 가까워 왔을 때 퍼는 매우 낮은 7이었다.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금융주가 좀 이런 게 있죠. 흥미롭게도 13개월 뒤 6을 기록하더니 더 7에서 6으로 더 떨어지더니 이미 주식은 4단계로 이용하여 주가는 34불에 머물렀다. 여기죠. 그러니까 이익하고 주가하고 이익하고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테슬라 판매량하고 테슬라 주식하고 얘기했는데 매출하고도 상관없고 이익하고도 상관없고 철저히 거래량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퍼로 주식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하나만 더 하죠. 여긴 좀 너무 올랐다고 반대로 또 서둘러 팔면 안 된다. 앞의 경우와 정반대인 상황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월스트리트에서 회자되는 오래된 농담이 있다. 어떤 투자자가 중개인에게 왜 주가가 상승하느냐고 묻자 적절하게 설명하기 힘들었던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정답이죠.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이 간결하고 재치 있는 우스갯소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이 진실을 깨닫는 투자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투자자는 주식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확실한 답을 듣길 원한다. 그래서 특별한 해석이나 추측에 귀 기울이곤 한다. 시장이 언제나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장은 논리보다 투자자의 심리와 분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만일 투자자들이 아주 자신감에 차 있고 낙관적인 꿈에 빠져 있으면 퍼는 계속 높아질 수도 있다. 랜덤 컴퓨터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퍼가 32라는 것은 이 주식이 10달러에서 저항선 위로 상승한 1980 10달러 이때 퍼가 32 이게 첨단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 뭐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 블록체인이니 전부 이젠 사람들이 이런 게 익숙해졌죠. 신기술주. 40년 전에는 뭐 그러니까 이게 15개월 후 주가가 38달러 수준으로 올라가서 퍼가 44가 됐다. 퍼 100, 200 넘는 거 그 외에도 많이 나왔죠. 투자자는 조울증 환자와 같다. 낙관적일 때는 퍼가 아무리 높아도 매수할 핑계를 찾는다. 반대로 비관적이고 걱정이 많으면 퍼가 아무리 낮아도 매수하기를 꺼린다. 주식이 2단계로 이동할 때는 퍼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3단계가 시작할 때까지 퍼가 계속 높아지더라도 기다려야 한다. 퍼가 높은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 경우 퍼가 오르는 것은 주가를 올린 강력한 매수세가 그만큼 강력한 매도세를 만났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주식이 과대평가되어서라기보다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맥스터 주식 6-7은 이것을 더 잘 보여준다. 1987년 초 이 주식이 8달러 위로 상승했을 때 여기가 매수 시점이죠. 확실한 매수 종목이었다. A 지점에서 퍼는 A 지점에서 퍼는 28이었다. B 지점에서도 여전히 퍼는 24달러였다. 24였다. C에서도 20으로 뭐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이 경우 30주 이동평균선은 상승하고 있었고 2단계 상승 중에 있었으니 퍼의 위험을 무시하고 당연히 더 보유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보유해야 한다. 몇 달 뒤 주가는 34달러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멈추고 이때 퍼는 33까지 올랐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퍼는 28이었다. 퍼를 근거로 이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A 지점에서 팔아치웠어야 된다.
그러나 차트에서 진짜 매도 시점을 찾아보면 주가는 최정상을 지난 뒤 붕괴하면서 MA가 평평해지는 F 지점이다. 진짜 팔아야 되는 거는 이 지점이다. F 지점이다. 몇 달 뒤 주식은 9달러 8분의 5로 급락했다. 퍼가 18개월 동안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주가는 올랐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3단계 최정상을 지난 다음에야 맥스터 주식은 마침내 하락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배운 기술적 방법이 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주관적인 이론보다 훨씬 도움이 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8가지 중에서 오늘 이제 4가지 하고요. 제가 정말 오늘도 썸네일을 바꿔야 되겠네요. 살 줄은 아는데 팔 줄은 모르는 8가지 원칙.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으면 오르는 것인데, 그죠? 예,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